인텔리안 테크 2024년도 영업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2024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7% 증가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22.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은 10.2위전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가 주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PBR은 2.31로서 전년보다도 좀 떨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뉴스에 조선비즈 정재영 기자인데 워싱턴 DC에서 보도를 했어요. 성상엽 인텔리안 테크 대표 M&A 할 수도 될 수도 모두 가능. 평판형 안테나 올해 매출 1,000억 원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 어 인공위성 통신 안테나를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좀 해온데 그 전문 연구진 4명의 뜻을 모아 세운 회사라고 합니다. 2004년에 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20년 됐네요. 인텔리안 테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서 유텔셋 원랩과 주 고객사를 두고 있다. 향후 원앱의 영업 능력에 따라 인텔리안 테크의 매출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제사 이동통신사를 도전하는 스테이지 5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은 그 성과를 내고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주주에게 과연 어떤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분석을 안 해볼 수는 없죠. 코스닥 시장 기업입니다. 저는 주로 이 코스피 회사 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영업은 아까 그 1,000억 예상이라는 것은 연결 기준인 것 같은데 2023년에 2,645억 1,000억 원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네요. 25% 정도뿐이 안 되는데 22.7%가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75.1%가 증가했어요. 1,000억 원대에서 급격히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크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기대만큼 원가 회계는 이익이 그렇게 안 날 겁니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죠. 27.9%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3%밖에 증가를 안 했고 총 이익률은 2.7% 하락을 했고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판매 관리비는 29.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거꾸로 내려갔어요. 40억 원 선인데 전년보다 68.4%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앞서 그 소개한 것은 아마 그 홍보용 어떤 그 언론 플레이 같은 기분이 좀 들어갑니다. 결산 실적만 보면은 어, 원가 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의 감소가 영업이익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27억 원으로서 23.4%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더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프 금액상으로는 22% 증가했습니다만은 수루프율로는 0.3%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 경비가 26.3% 증가해가지고 그 TOE 생산성은 1.10에서 1.06으로 0.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서 전년도 그 영업이익보다 22.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4억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사는 이제 평가 충당금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27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전체 재고 자산은 21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디커플링 MC와 OE로 디커플링 하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플러스면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면은 전체 재고 자산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상품 매입액도 포함해서인데 올해는 상품이 없군요.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0.4%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26.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24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00억 원을 뺀 44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26.6%가 금액은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2.6% 상승하고 매출 재료 비율로는 2.6%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모순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외부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 보면은 WCI 그 재고자산은 127억 원이 감소했는데 요게 이제 비성분 쪽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149억 원으로 더 많이 금액이 크단 말이죠. 그 갭이 22억 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 재고자산이 되니까 어, 90억 원이 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갭투로 68억 원의 갭이 나는데 어 이거는 그 매출 원가를 더 늘려가지고 그 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했다는 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 왜곡이 발생한다. 매출 원가를 더 증가시켜 영업이익이 더 감소하게 나타난다. CEO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매출은 증가시켜 놓았는데 왜 영업이익은 감소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무 쪽에서 답변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 고생해서 재고도 줄이고 그 자금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매출도 더 크게 올렸는데 왜 영업이익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지만은 이러면서 아 원래 그 회계라는 게 그래요. 뭐 원가 회계가 뭐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요런 그 소설을 써보게 됩니다. 아마 상상이 돼요. 그 경영진도 고개를 갸웃갸웃할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영업이익은 내려가지? 판매 가격이 내려갔나? 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겠죠. 그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결국은 그 아까 그 비성분 비성분이 아니고 그 WCI 그 증감액하고의 갭하고 그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현금 흐름표로는 좀 맞췄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이 또 차이가 나는데 요거가 뭔지 또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갭도 도저히 뭔 이유인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미착자재 뭐 이런 쪽이 포함된 거, 그거만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수치가 맞아떨어지는 게 도저히 그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요거 갭만큼은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이 2022년도에는 또 그 오차가 353억 원이나 났기 때문에 결코 이 기업이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3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6%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30명이 증원가가 됐는데 평균 임금이 7,2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 월급이 왕창 올라갔네요.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 중소기업 수준보다도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 같긴 같습니다. 중견기업은 좀 들리겠지만 외주 가공비는 거꾸로 근데 줄였어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46.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0.2회전으로 재고가 크게 줄어가지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꾸로 스루프율은 반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핵심적으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좀 줄였어요. 이자를 차입금을 좀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작년에 요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역방향인데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을 때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이거를 반증하려면 우린 그런 기업 아니요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그 재고 회전율이 하락 아니 상승한 거가 나오면은 추론 모순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변동이 없어요. 회사가 제시한 건. 변동 없으면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하락으로 인식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판매 가격도 내려갔다고 봤는데 판매 가격은 이게 뭐 가중 평균은 할 수 없어서 단순 평균했는데 14%가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 인하 반중 추론은 입증 실패다. 그러니까 입증은 50%만 성공했다. 아주 그냥 이 좋게 봐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2023년 실적만큼 변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3,1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18억 원 이익분이 안 난다. 계획은 67억 원 정도 나는 거로 계획했는데 왜 재고를 우리가 계속 줄이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또 하니까 재고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아니 어차피 팔릴 거 아닙니까? 주문 받아 놓은 거 뭐 이런 거니까 미리 생산해 놓으세요. 연말 때. 이렇게 또 재무 회계가 이제 코치한답시고 원가 회계로 뭐 하는 쪽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재고를 25%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을 안 늘리더라도 106억 원의 이익이 나게 되는 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회계로는 3,328억 원 예상이 돼요. 스루프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로 했습니다. 0.2%.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견적서를 낸다고 그런다면은, 이거 하나의 그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32만 7천 원으로 제한을 한다. 그때 이제 재료비도 23.4% 정도 전년 수준만큼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을 약간만 올리는 거로 여기 49.8%로 50%, 요 정도만 변동을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음, 그, 3, 32만 5천 원으로 판매 계약이 된다면은 남는 거는 960원뿐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이익을 더 내보려면은 재고 회전율을 11회 전까지는 이번에 성공을 해본다. 스루 쪽에서는 재고를 줄여야 돼요. 스루프 쪽에서는 회전율을 줄인다기보다도 회전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3,490억 정도 하면은 161억 원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스루풋 회계가 이 판매 단가가 더 높게 예측이 되죠. 이런 경우가 재고가 감소했을 때 통계상 재고 회전율은 일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데 이익이 증가는 했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년도보다는 떨어졌지만은 그건 판매 단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시된 그 데이터로 확인하기에는 뭔가 인과관계 논리가 좀 확실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현금 재무지표로 봤을 때 캐펙스 투자는 47억 원 자본적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후 현금 순이익은 341억 원을 벌었습니다. 어, 현금 수익률로는 9.2% 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11억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6.9%로 떨어졌고,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4.8%로 높은 이자율을 쓰고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뭐 주주환원 이런 게 아니고 거꾸로 905억 원대의 자본이 더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891억 원이 유상증자로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유상증자를 해서 규모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자본 계정에 보면은 자본금은 53억 원 유상 증자한 결과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까지 포함하면 한 2천억 원의 이 일반 주주들의 돈이 액면 가격보다 더 높게 이 저기 주식을 상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발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랬는데 이 영업이익은 내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어, 과연 뭐 그렇게 잘 나갈지 안 나갈지 조금 이런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음, 경영 지표들을 봤을 때 앞날이 꼭 창창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종 592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9,400원으로 2023년 초보다 4,000원이 내려갔고, 장부 가격 대비 231%로서 94%가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 전문하시는 분들도 좀 성과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상엽 씨가 17.52%, 그 다음에 인텔리안 시스템즈라는 데가 6.5%, 외국인이 5% 넘게 한 8.7% 정도 가지고, 나머지들은 모두 개미들이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